많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송영길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라이브 생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사실상 제가 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오를 우리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겹치게 되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이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여기 양쪽의 서울중앙지법 검찰청을 자주 드나들면서 또 실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와 검사라는 직책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 인신의 구속을 비롯한 모든 이 신체적 기본권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이 판사와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판사, 검사를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뽑다 보니까 판사와 검사가 별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도 꼭 법원과 검찰이 같은 크기로 옆에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이 적절한 게 아니다. 이게 일제시대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사와 검사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판사는 그야말로 사법부 일원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피고인과 같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과 이 판결하는 이 재판관은 사실 이 레벨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잔재에서 그런지 계속 검판사,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지금도 판검사라 그러지 않고 검판사라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지금은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국민들의 그런 급한 성격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수사 지휘권을 비롯해서 기소 편의주의의 기소 독점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법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 사실 검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사의 기록을 집어 던져라. 검사의 기록으로 만들어진 재판을 그만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조소재판을 그만두고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조사를 해서 자유롭고 선입견 없는 심증 형성을 해서 유무죄를 판단해라.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판사나 재판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경찰이 경찰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검사가 검찰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조서를 보고 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공소장에서 별 차이가 없는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자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검사의 기록을 집어 던지고 공판 중심주의로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게 뭐냐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만 적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자세한 내용들은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공소장 일본주의냐? 공소장에다가 모든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관련 범죄 사실을 다 자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나서 재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죄의심증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만 간명하게 구성요건 해당 사실만 적시해서 판사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다툴 때는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 있는 자리에서 법정에서 제출을 해야 모순된 것은 바로 피고인의 변호사가 탄핵을 할 수가 있고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주의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근대적 형법입니다. 그 전에 형법은 규문주의라 그럽니다. 규문주의는 뭐냐?
원님 재판식으로 불러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그냥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아내는 이러한 재판 절차가 이런 당사자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근대 형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 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에다가 사실상 쓸데없는 거를 무지하게 다 써넣습니다. 모두 사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간명하게 구속요건 해당된 사실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이게 제가 들고 온 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이 구속영장이 148쪽이 되어 있는데요. 네, 142쪽인데 여기 보면 모두 사실을 장황하게 소설처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진 모양이다 이런 것이 선입견이 들도록 142쪽이나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유죄의 심증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진 것. 사실상 이런 식의 구속영장과 공소장 자체도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소장 일반주의나 이 공개 재판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구속영장조차도 옛날에는 그냥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없이 그냥 조서만 가지고 판사가 그냥 기록만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영장이 남발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90년대 들어와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도 막 검사들이 반대 많이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에 장애가 있다. 신속한 수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수많은 검찰의 반론이 있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90년대 들어서야 최초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즉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때는 검사가 제출한 기록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불러서 당사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영장을 발부하겠다. 지금 소위 말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90년대 들어와서야 겨우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시간에 보통 이제 실질심사를 오전 10시에 한다 그러면 밤 저녁에나 10시 그 다음 새벽에 발부가 되기 때문에 길어봤자 12시간 안에 이게 발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합니다. 검사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검사들이 PPT만 가지고 뭐 수십 장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영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고등 부장판사님이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팀들이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깜짝 놀랐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보니까 진짜 내가 죄를 진 것 같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들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검사들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을 실질심사할 때 검사들이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7, 8명의 검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PPT까지 가지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씩 이거를 판사한테 프리젠테이션하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쪽 이야기를 경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피고인은 그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준비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반대에 탄핵할 증인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듣고 영장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영장 발부율이 90% 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27조 4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182조 198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